예, 반갑습니다. 신림동에 있는 신양교회 차정교입니다. 앞서서 발표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미 많은 고민과 또 실천들을 통해서 또 앞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저는 앞으로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어떻게 보면 부담이 더 커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러면서 하여튼 제가 이 산동네에서 사실 신학교를 갖고 또 산동네에서 목회를 하면서 또 산동네 사람들과 함께 주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또 고민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여기 이 산동네 신림동 산동네 청소년기에 들어와서 그 산동네 사람들이 대부분 도심의 어떤 재개발, 뭐 미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철거되어서 들어온 동네 주변부,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 또 주변부에 저희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사실 뭐 그래도 철거민들이 사는 곳은 공동 수도도 있었고 또 전기도 들어왔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도 기본적인 인프라가 있었는데, 저희가 사는 그 주변부는 한 10여 세대가 있는 곳은 정말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도 없어서 사실 제가 아마 그 호롱불로 지내야만 했고, 저희와 같은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또한 그 연탄 아궁이가 없어서 군불을 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판잣집에서 정말 그 청소년기를 살면서 주거에 대한 부분이 그때 아주 실체적으로 제 안에서 이렇게 경험되어지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속히 어른이 돼서 이곳을 떠나리라. 뭐 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아이들의 교육 문제라든가 또 주거 문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키울 수 없다. 그래서 빨리 여기서 떠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뭐 교회 오는 사람들도 그랬고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내내 그런 생각 속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곳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지내다가 신학교를 갔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이제 그들의 문제와 함께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제가 지역에서 그런 어떤 소명의식을 느껴서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했던 거죠. 뭐 아이들을 위한 공방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타가소를 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들의 어떤 주요한 관심은 결국 그 주거 문제였어요. 물론 뭐 벽돌로 이렇게 8평씩 줘가지고 블럭으로 된, 그리고 지붕은 뭐 간단하게 그냥 슬레이트나 뭐 이런 것들로 되어진 집들, 그것이 보통 그 집들의 어떤 모습들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도 살만하게 되니까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 지역의 첫 번째 지역의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가, 그것을 그냥 그 주민들에게 듣고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냥 바라볼 뿐이었죠. 근데 두 번째로 이제 재개발이 고 된 지역 너머에서 시작이 될 때는 제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제 그 세입자들을 모으고 또 지역에 이제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타가수를 하는 그런 그 천주교 수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원불교의 교무들이 와서 그 지역에서 또 봉사를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개신교 목사로서 그렇게, 그리고 또 그 지역 전체적인 또 그 관련되어 있던 또 천주교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같이 그 지역 문제, 재개발 문제와 이 주거 문제를 어떻게 도와야 될 건가. 사실 이제 뭐 재개발이 시작이 되면 가옥주들, 소위 뭐 그들이 영세 가옥주든지 아니면 팔아서 이미 다른 사람들이 투기한 가옥주든지 이런 분들과 세입자의 관계는 아주 첨예하게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결국 그 세입자들 문제인데, 이 세입자들 문제를
참 돕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조직화를 하고 또 그런 그 세입자들과 함께 그런 것들에 대한 조건들을 이제 그 조합과 함께 그것들을 이제 그 얻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 두 번째 재개발 사업도 주거 문제에 대한 해결도 순환 재개발식으로 돼서 이분들이 그 이주할 집들이 미리 이렇게 지어졌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주한 다음에 거기가 재개발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바람직한 구조로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여간 뭐 그런 얘기들은 오늘 제가 보니까 주요한 주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세 번째 제가 이제 지금 재개발 문제에 또 개입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저희가 북한 사역과 관련된 일들을 좀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 그것이 그 교회에서 지역에 있는 가난한 노인들, 여자 노인들이든 남자 노인들이든 그분들을 위한 그런 지역의 어떤 그 양로 시설로 그 건물을 교회가 구입을 했었는데 사실 그 문제가 뭐 보건복지부에서 뭐 지원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뭐 협력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건물을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그 활용의 폭이 좁은 거예요. 뭐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모실 수 있는 인원은 뭐 5명밖에 되지 않는 거고 3층 집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가운데 또 지역의 그 가난한 그 어르신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기초생활 수급비를 거기다가 넣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별로 달궈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혹시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기가 그런 시설에 들어와 산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이 그 당시 하나원에서 그 아파트를 받고 이제 나가는 탈북 여성들에게 이제 중간의 집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제안을 받게 돼가지고 그곳을 이제 그렇게 한 3, 4년 동안 그런 집으로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그분들의 임시 주거 시설로 그들이 방이 거기 한 10개 정도 됐었으니까 거기에 와서 이제 그 뭐 한두 명씩 와서 방마다 지내면서 같이 공동으로 식사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그런 문제들을 같이 이제 도모하는 일들을 하다가 이제 그 안에서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갈등이 너무 많고 또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또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이제 생산적으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 같이 온 엄마와 할머니와 같이 온 아이들 문제가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문제를 이제 좀 다뤄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그 집을 이제 그 그룹홈이라고 하는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이제 시에서 그 저희가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런 집으로 이제 공동생활 가정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이제 이 집 문제가 결국 그 뉴타운 구역으로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또 저희의 고민은 또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갈 만한 또 다른 공간이 물론 이제 교회가 이것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다 사용하게 했지만은 묘한 게 법인채로 돼 있을 때는 바깥으로 이제 그 이제 뭐 이주하게 될 때는 사실 그 융자를 내주는 데 있어서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융자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가옥주들이 그 이주를 할 때는 이주 융자비를 무상 융자를 해주고 또 유이자로 얼마 해주는데 전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그 뭐 나중에는 구청, 시청, 그 다음에는 보건복지부까지 하던 뭐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제가 그것을 제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리고 그 지역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를 저희 집사람의 어떤 전세 그 융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이주시켜 놓으면서 아 이걸 좀 항구적인 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다뤄야 되겠다.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옆에 지역도 또 재개발이 되고 있고 교인들이 그곳에서 이제
그 이주 대책이 없는 분들이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 뉴타운에 포함되어 있었던 그 집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나오는 비용과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지금 우리 북한 아이들을 위한 그룹홈과 또한 이 지역에서 참 이주 대책이 마땅하게 결정되지 못하는 분들, 물론 이제 조합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들어온 분들은 임대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 아파트를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임대 주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노인들은 주로 이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노인들은 수급비에 의존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뭐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씩 이렇게 내고 이렇게 최소한의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만약 이분들이 임대주택에 가게 되면 최소한 30만 원 정도는 내야 되는 거고, 그 외에 부대비용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임대주택을 주어도 사실 들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지난 한 2, 3년 전부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지역의 개발 문제를 교회가 사실 이거 어떻게 개입을 해서 참여해야 될 건가? 물론 이제 세입자들의 문제에 대한 권익을 위해서 호소하고 그것에 대해서 참 그 목소리를 내주는 것들은 하는 거지만, 뭐 조합에 가서 또 내지는 뭐 이런 관공서에서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다뤄지게 하는 것이지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사실 그들에게도 없고 조합도 없는 거예요. 조합도 뭐 자기들이 법정으로 임대 아파트를 17% 정도만 지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 외 사람들은 해당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가 사는 것도, 나가서 자기들이 살다가 돌아오는 것도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결정과 자기들의 어떤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주거 문제가 이 개발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가 뭐 좀 두서없는 얘기 같지만은 인간을 위한 개발은 아니다, 이거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결국 뭐 가진 자들의, 그런 그 사람들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부를 더 축적시키는 그런 결과들밖에는 가져오지 못한다. 결국 그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삶을 결국 파괴시키는 거고, 또 마을 안에서 이제까지 만들어져 왔던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그런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서 뭐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하면서, 또 이 지역 속에서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어떤 재개발, 뉴타운, 이것이 어떤 집단을 위한 이런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정말 이것이 인간을 위한 개발로 다시금 정책과 어떤 그런 계획들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이것은 멈춰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참 함께,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 뭐 그러다가 여기에도 지금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김수동 선생님이나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또 김수동 사장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게 된 거죠. 또 우리 좀 전에 발표하신 김홍일 신부님을 통해서도 그런 많은 또 본인들의 실천 사례와 이런 것들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적인 어떤 모델, 그것이 뭐 시에서는 사회주택이다, 뭐 공동체 주택이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지원하고 그것들이 뭐 조합을 통해서 가능한 방법들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들에 대한 연구를 이제 시작했고, 또 지난번에 그 시에서 하는 그런 교육을 제가 또 참여해서 쭉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더 이렇게 좀 짜임새 있게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조직화시켜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뭐 우리가 현재 조그맣게 교회에서 내놓은 그런 아까 말씀드린 탈북 청소년들 그룹홈을 위한 그런 집, 요걸 조그만 뭐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또 지역에 정말 어렵게 정말 그 전세를 들고 있는 이런 분들과 함께, 교인들, 물론 뭐 교인들이 주로 참여하겠죠. 뭐 그게 공동체 주택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분들과 하려면 이게 얼만큼
어 그 준비가 돼야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시에서는 청년 주택이다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복합 주택이든 뭐 주택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는 계속 지금 제 안에서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그런 고민거리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월세금과 전세금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주거 안정 계획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그 섬세하게 준비돼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게 공동체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단지 자기들이 사는 공간만 짓는 건 아니잖아요. 공유 공간도 또 만들어야 되는데 공유 공간은 또 n분의 1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그 비용이 8년간 이제 뭐 0.4% 정도밖에 안 낸다고 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결국 은행 그 융자로 대체가 되면서 결국 그 부분들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참 이 복지와 어떤 주거 공간을 통합하는 이런 그 고민과 계획들이 어떻게 하면 좀 잘 수립될 수 있을까? 지금 뭐 신영과 함께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고 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그런 관련된 분들과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사실 그 좀 뭐 여러분들 가운데서 좀 이렇게 함께 하거나 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또 함께 했으면 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짧게나마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